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지난주에는 동료와 전시를 다녀왔어요. 성수동의 갤러리 구조에서 열리는 맥, 혼과 물질, 그리고 소리 전시회입니다. 여기 공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간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모던한데 채워진 아트워크는 우리나라 전통을 살린 작품들인 것이 정말 감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동료와 전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기 전시 디자인은 어떻고, 이 작품은 이런 느낌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번 전시 주제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내가 진짜 꿈꾸던 일상이었지.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제가 꿈꾸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계에서 일하고 휴일에는 대화가 통하는 동료와 만나 전시를 보고 감상을 나누고 일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제게는 굉장한 로망이었거든요. 각자 자신이 꿈꾸는 멋진 하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일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할 테고요. 그럼 내가 진짜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던 그 상태에서 이런 예술적인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나? 그 스텝을 돌이켜봤어요. 완전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분야로 들어오고 싶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저는 처음에 설명회를 찾았어요. 그게 2017년도였나? 막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 전시를 기획하고 만들고 문화예술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다가 이 준학예사 시험 설명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작정 그 신청을 해서 참가 신청 그거를 해서 이제 찾아갔죠. 그게 주경야독이라는 국비 지원 교육센터 그런 곳에서 주최를 하는 거였어요. 준학예사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리고 학예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우리가 취업 연결까지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마냥 희망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취업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 정말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100명 정도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 40대 이상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20대면서 제가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40대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이제 저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국비 지원 절차를 알아보고 결국에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배웠던 거는 박물관학, 전시기획론, 미술사 이렇게 3가지였거든요.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인 건 제가 어릴 때부터 또 대학생 때도 어쨌든 전시도 많이 보고 문화예술 관련 교양 수업을 좀 워낙 많이 들었어가지고 수업 내용을 전혀 못 알아듣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국비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보다 대학교 때 들었던 교양 수업 내용이 훨씬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업 내용 자체에 좀 현타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돌이켜봤을 때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친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제게 문화재와 미술작품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던 기회였다는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때의 순간과 선택이 정말 소중해요. 비록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아마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30여 명 중에 나만 이쪽 일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한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진짜 나는 약간의 지식은 있어도 뭐 아무런 네트워크
뭐 정보 수집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가능해졌고, 그때 무엇보다 제가 무척 외로웠거든요. 이제 막 하고 싶은 것을 찾았지만 관련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비전공자에 돈도 없고 진짜 뭣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또 나름 제가 거기서 막내 라인이라서 언니 오빠들이 좀 잘 챙겨줬었거든요. 진영아, 너 참 똑똑한 것 같아. 인생은 길다. 결국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도 막 해줬어요. 아, 나 지금 약간 눈물 날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근데 시작은 해야겠을 때는 그거를 그냥 좋아하거나 뭐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시작의 기술인 것 같아요. 자꾸 그 분야에 대해서 듣고 뭐 익숙해지고, 이게 대학 때부터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공자라면 그런 친구를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요즘에는 클럽하우스 같은 SNS도 생기면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정말 더 잘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에 들어가서 막 듣는 거예요. 그냥 잘 몰라도 그냥 듣는 거예요. 당장 오프라인으로 네트워크를 쌓기 어려울 수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근데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도 그런 걸로 바꿔보세요. 큐레이터의 새 생활 이런 거 막 보고, 유튜브 채널도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 그 큐레이션이 바뀌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결국 내 주위 환경, 사람들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그 뒤로도 이제 박물관에서 경력 쌓고 꾸준히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가깝게 지내는 동료도 생기고, 내가 친해지고 싶었던 기획자들, 선배님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몇 달 전에 제가 슬럼프가 크게 왔었어요. 내가 계속 해도 되나?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그때 이미 동료들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동료들, 또 날 응원한다는 동료들, 그런 거 보니까 또 바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직은 내가 더 해보고 싶은 일이니까, 더 걸어보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진짜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번, 관련 분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당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고 현실적으로 그곳에서 인싸가 되는 것은 어차피 거의 불가능하다. 먼저 관련 책 읽고 뭐 장소에 가고 관심 있는 사람들,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는 것만으로 저 한 걸음 떼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환경을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거고요. 2번, 너무 멀리 보지만 말고 차근차근 걷기. 물론 인생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멀리 보면 힘 빠져서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다 보면 분명 내가 원하는 삶과 가까워진 나를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저는 멀리 보기도 하는데 지칠 때면 그냥 가까이 봐요. 한 10년 후를 내다보다가 너무 아득해지면은 그냥 5년 후로 줄이고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렇게 줄여요. 그리고 3번, SNS를 똑똑하게 이용하기.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악영향만 끼친다면 벌써 없어졌겠죠. 좋은 점도 있으니까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한 것이고요. 요즘 클럽하우스란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사람들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 진짜 음성이 한번 오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언젠가 실제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동료 기획자와 방을 열기로 했어요.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좀 내용을 적어서 링크로 넣어둘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번.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적극성도 습관이고 훈련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가서 진짜 그냥 어디 가서 손들고 질문하고 인터넷에 댓글도 남기고 덕질해도 눈팅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뭐 게시글 하나 쓰고 이런 거. 막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다. 꼭 여기서 내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 그러면 적극성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 아무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면 나한테 기회가 안 와요. 에이, 그래도 올 것 같죠? 안 와요. 내가 손을 들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시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면 일단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막혔던 경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기획자 진혁이었습니다.